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최근 국내 여러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세가 완연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월 광공업 생산이 10개월째 상승을 이어갔고요.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지난달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또 무역 수지 역시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럽 금융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점은 증시에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10포인트 내린 163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시황 분석의 1인자시죠. 독립선원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1635포인트로 출발했던 지수가 상승과 하락 모두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종가는 1630선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이제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좀 쉬어가는 하루를 보였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 6.2 지방선거가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눈치를 좀 보는,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좀 많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장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기보다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장세가 이번 주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번 주 금요일 장세가 가장 중요하냐? 일단 일목균형표 상태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장이 변곡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변곡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변곡일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즉 이번 주 금요일 장세에서 시장의 그동안의 저점 1532포인트부터 올라왔던 상승의 흐름을 강화할 것이냐, 또는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 한 1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의 흐름을 좀 조정으로 부여하는 하락으로 방향성을 전환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금요일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 지방선거 이후에 목요일장 역시도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요일장의 방향성이 이후에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금요일장에서의 주요 시장의 방향성이 이번 주에 이후 다음 주에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이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앞으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때문에 휴일을 지나고 목요일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일단은 주식을 사거나 팔기보다는 일단은 관망하는 게 더 옳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는 의견인지 좀 알고 싶고요. 앞으로의 시장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그 각자의 투자자의 마인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예. 일단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결국에 이번 주 그 금요일장의 변곡일을 앞두고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에 결정을 안 지어주었습니다. 보통은요,
변곡일을 앞둔 상태에서 선조정이 들어가면 그 변곡일은 상승을 좀 강화하는 흐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변곡일을 거리일수로 이제 이틀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아직 시장이 그동안의 상승의 흐름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선조정이 들어가서 상승을 강화하는 흐름이 아니라 상승의 고점권에서 계속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요일장은 조정의 가능성, 즉 방향성을 이제 하락으로 잡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일단 목요일장에서 상승의 시장의 흐름이 상승의 시세를 부여한다면 일부분 수익을 좀 확보해 놓고 금요일장에서 최종적인 방향성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목요일장에서 수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금요일장에서 방향성을 상승으로 간다면 다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장에서 방향성을 하락으로 잡아 나간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그동안 1532포인트에서부터 110포인트 상승을 보인 이후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은 물량도 수익을 확보해 놓고 다시 박스권 하단부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해 놓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할 것이냐 현금 비중을 많이 강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요일장의 방향성을 확인해야만 여기서 다시 투자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역시 지수가 하락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저가 매수를 다시 노리느냐 이것은 금요일장의 변곡일에서 모든 것이 결판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1550선을 바닥으로 잡고 이제 상승적으로 턴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선언님께서는 일단은 금요일장의 방향성을 확인해 본 이후에 또 현금 비중을 늘려 나갈지 아니면 종목들을 매수해 나갈 시점인지가 결정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선언님과 오늘장 흐름들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가겠습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돌발 퀴즈 내용은요. 1위의 강의 내용 중 올해 유망 테마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4번. 고량주였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들의 종목 진단, 추천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그리고 강의 내용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립선님, 예.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로 강의 내용을 준비하셨는지요? 예, 매 시간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대박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점이 저점을 잡는다. 저점이 고점을 잡는다에 대한 내용들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 시즌2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예. 고점은 이 내용은 어떤 그동안 단기 투자자들 분들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투자 방법이 되게 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 이 원리는 독립선언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좀 더 난이도 있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은 귀 기울이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님, 시작해 볼까요? 예, 그동안에 굉장히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일목균형표 상태에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을 형성했을 때 주가가 이후에 조정이 들어갔을 때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일목균형표 상태에서 구름층 하단부가 놓여있는 이 구간, 즉 고점이었던 영역에서 구름층 하단부인 이 영역까지 주가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주가는 반등 또는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간다. 따라서 고점은 구름층 하단부인 구간에서 저점을 잡는다. 이것이 핵심적인 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수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를 못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은 단기적인 수치를 통해서 잡아드렸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목균형표에는 또 한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수치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번 시장의 핵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심오한 숨어있는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그 종합주가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수의 고점은 보시다시피 1757포인트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지금 화면은 기본적으로 잠깐 좀 다른 화면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 자, 화면을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목균형표 보시면요. 예. 자, 고점이어 형성됐던 HTS가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HTS는 우리 최 앵커님께서 보시는 HTS인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HTS를 좀 바꿔주시면 설명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오늘 163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항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주 이번 이제 선거 이후에 상승이 이제 됐네요. 자, 지금 보시면요. 고점이 형성됐던 보이시죠? 1757포인트의 고점이 형성됐던 그 라인으로부터 구름층 하단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보면 1625포인트의 하단부가 잡혀 있을 겁니다. 그 지점에서 지난번 그 5월달 초에 저점을 잡고 한 80포인트의 반등의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양운 상단부를 터치하고 지수가 재차 하락하는 흐름들이 들어왔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반등한 이후에 그 저점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저점이 깨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저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수치로 설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수치로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투자 비법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 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독립선언님의 명강의를 듣기가 참 어렵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 오늘 시즌2로 독립선언님의 강의 내용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방송이 굉장히 감질만 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전하는 소식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 다들 아시죠? 지수가 고점을 형성했던 그 타이밍으로부터 제가 구름층 하단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름층 하단부였던 영역이 바로 이제 1625포인트대 지난 5월 7일경에 저점을 잡아주고 따라서 고점이 저점을 잡음으로써 그에 합당한 기본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점을 잡았다라고 판단했던 그 영역이 결국 시장의 여건상 이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름층 하단부, 고점이 형성됐던 그 구름층 하단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과연 그렇다면 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비단 지수뿐만이 아니고 종목에 대한 원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자, 수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수치는 일목균형표에 있어서 전환선의 경우에는 9수를 입력을 했고요. 9일에 대한 입력수를 넣었고요. 그리고 기준선은 26수, 즉 26일에 해당하는 26수의 수치를 넣어드렸고 선행스팬 1은 26수, 그리고 선행스팬 2의 경우에는 52수, 그리고 후행스팬의 경우에 26일수의 26수를 여러분께 등록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장기 투자자들에게 맞는 수치로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의 경우에는 26수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기준선의 경우에는 78수, 그리고 선행스팬 1 역시도 78수, 선행스팬 2의 경우에는 156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후행스팬 경우에는 78수를 입력해 놓으시면 기존의 단기 수치에 비해서 3배수 정도가 높은 수치로 바뀌게 되고 차트는 장기 수치, 즉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맞는 장기 수치로 바뀝니다. 자, 1625포인트의 5월 초에 있었던 저점을 깼을 때 과연 시장은 저점을 어떻게 잡아야 낼 것인가?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고점 1757포인트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이 역시도 구름층 하단부의 영역 1534포인트인데요. 이번 저점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1532포인트죠. 그렇죠. 1532포인트. 정확하게 구름층 하단부로 준비되어 있는 1534포인트를 채워줌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의 논리에 맞는 저점을 채워주고 합당하게 최근 저점 대비 110포인트 정도의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단기 수치 그리고 장기 수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수치는 단기 전략에 맞는 투자들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중장기 투자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장기 장기 수치에 맞는 전략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가다 정신없을 때는 저 수치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 잘 적어 놓으셨다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그 종합주가지수에만 활용되는 것이냐? 지금부터 그럼 종목으로 돌아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이리치 증권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인데요. 자, 간단합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느 누구나 이 원리에 활용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고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죠. GS건설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장기 수치로 바꿔놓은 지표입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 보시면 12만 2,500원의 고점이 형성이 좀 되어 있었었는데요. 자, 12만 2,500원의 고점을 정해놓았죠. 자,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점은 최근에 형성되었던 그 저점 영역의 하단치를 채워주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었죠. 따라서 그에 따른 최근에 단기적으로 15% 정도의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에 대한 흐름 역시도 저점을 좀 잡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설주가 오늘 장의 히어로가 됐던 업종이 바로 이 건설업종이었는데요. 건설업종은 기본적으로 저점을 좀 잡아놓은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삼형전자라고 하는 종목군인데요.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장기 수치상에서 고점이 형성됐던 구름층으로부터 구름층 하단부의 흐름을 보시면 정확하게 구름층 하단부가 형성된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상승해 나가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가 이렇게만 정말 쉽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꼭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시면 안 되겠고, 이런 기술적 분석에 맞는 것과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어떤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 삼박자가 좀 맞아떨어졌을 때 자신감 있게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모든 종목군들이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군은 웅진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군인데요.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525원이라고 하는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자, 고점 형성됐던 타이밍이죠.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주시고 구름층 하단부는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군도 이 원리에 맞게끔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주고 이후에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한 3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논리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단기 수치에서 고점을 저점을 잡는다. 원리는 똑같지만 수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수치는 기억하시는 게 기존의 9에서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26수,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78수, 선행스팬 1 같은 경우에는 78수, 그리고 선행스팬 2 같은 경우에는 156수, 마지막으로 후행스팬의 경우에는 78수로 이렇게 수치를 단기 수치에서 장기 수치로 바꿔주시면 제가 보는 화면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일목균형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고점은 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단기 투자자들 그리고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수치를 변경하는 것뿐으로도 이렇게 고점은 저점을 잡는 그 시점을 알 수 있다는 방법까지 오늘 강의해 주셨습니다. 동립선호님, 네. 오늘 강의 내용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오늘이 일목균형표를 통한 강의는 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고 설명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때 당시에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은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냐면 딱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양운의 구름층, 빨간색의 양운의 구름층을 주가가 돌파하는 타이밍, 주가가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하는 타이밍, 그리고 26일 이후에 후행스팬이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같이 돌파하는 타이밍, 즉 주가 역시도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하고 후행스팬 역시도 기준선 또는 전환선의 마지막 놓여있는 저항을 돌파하는 이 두 타이밍이 서로 일치될 때 그것이 급등주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역시 또한 단기 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전에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에 대한 장기 수치에 맞게끔 급등주 역시도 장기 투자자에 맞는 급등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수치를 바꿨던 것처럼 똑같이 26, 78, 78, 156, 78 수치로 급등주 역시 발굴하는 기준도 수치를 좀 바꿔놓고 본다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발굴되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인 테마를 하나 떠오르라고 한다면 바로 모바일 테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테마의 가장 핵심적인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군이 바로 SK컴즈라고 하는 종목군이었었죠. 자, 그렇다면 SK컴즈가 기술적으로는 그러한 모바일 모멘텀과 더불어서 기술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패턴을 만들었는지 자,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월 달의 흐름을 보시면요. 제가 조건은 두 가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치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장기 수치로 바꿔놓은 화면인데요. SK컴즈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했죠. 자, 첫 번째 조건 성립이 되었습니다. 양운 돌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죠. 이제 장기 수치이기 때문에 26수가 아니라 78일 전에 후행 스팬이 마지막으로 놓여 있었던 기준선의 저항을 돌파함으로써 두 가지 조건, 주가가 양운을 돌파하고 후행 스팬이 마지막으로 놓여 있는 기준선의 저항을 돌파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돌파한 이후에 SK컴즈의 주가는 10,000원대에서부터 18,400원 선까지 급등하는 1차 파동이 전개가 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21,000원대까지 2차 파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팁이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저점은 저점을 잡는다. 목표치는 어떻게 잡는다? 저점은 고점을 잡는다라고 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종목군은 그러면 저점을 잡았던 3,670원으로부터 고점을 잡아주는 영역은 27,000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의 핵심 테마, 모바일 테마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런 종목군들은 그 목표가가 아직 터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 내일이 바로 6.2 지방선거이죠. 이번 지방선거는 기존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후보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선거에 있어서 그 우리가 투표용지 같은 또는 홍보지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혜로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제지주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정말 잘하시네요. 예. 바로 이 한솔제지라고 하는 종목군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솔제지 역시도 수치를 장기 수치로 돌려놓고 보면 딱 이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주가가 첫 번째 조건이죠.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해야 된다. 두 번째, 후행 스팬이 기준선 또는 저단선의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즉 한솔제지가 11,500원 선에서 그 조건을 모두 충족을 시켰습니다. 선거에 대한 모멘텀, 기술적으로 급등 패턴에 대한 모멘텀,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수급적 모멘텀,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한솔제지는 최근에 14,000원대까지 강한 한 30% 정도의 상승의 시세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 않을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누구나 선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제주도가 떠오를 것이고 그 제주도에 대한 기초적 흐름을 보았을 때 이 종목군은 그 모멘텀을 가지고 정말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장기 투자자에 맞는 급등주 발굴법까지 독립선원님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배운 만큼 꼭 실전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잘 들으셨죠?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돌발 퀴즈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주가 고점 형성 시 일목균형표상 구름층 이것에서 고점은 저점을 잡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단부, 2번 전상부입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독립선원님, 예. 혹시 실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민교육헌장 9째 줄에 보시면요. 그 상부 상주의 전통을 이어받아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예. 거기서의 상부가 바로 제 본명인데요. 저는 이제 독립선언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상부라는 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실 수가 있고요.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청자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속에 숨어있는 투자 노하우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독립선원님께서 그동안 포트에 갖고 계셨던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 차례인데요. 삼성 SDI를 갖고 계셨습니다. 앞 시간에 추가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독립선원님, 독립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할 뻔했네요. 삼성 SDI 흐름이 어땠나요? 삼성 SDI의 최근의 주가 흐름 보시면 주가가 시장이 최근에 1757포인트로부터 1532포인트까지 다 220포인트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고점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현재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 종목군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삼성 SDI를 이 대박클럽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략 한 13만 7천 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이후에 주가는 이제 저점을 13만 5천 원으로 저점을 잡아주고 대략 최근에 17만 원 선까지 상승을 해 있는 모습인데요. 목표 주가가 기본적으로 18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삼성 SDI가 양운의 구름충,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등배 패턴을 형성해 있다라는 것이죠. 급등의 패턴을 형성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는 고점을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삼성 SDI 고점이 지난 2009년 9월 달에 17만 9천 원을 형성해 놓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18만 원을 넘어가야만 그래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18만 원을 돌파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보유해 나가는 마인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간에도 여전히 보유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만 되는 종목군인데요.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횡보가 길면 추세도 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횡보했었던 종목군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추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진행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18만 원은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10년도에 주도 업종은 역시나 IT, 자동차, 화학 정도에서 주도 업종이 선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 SDI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 나갈 주도 종목군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주가 자체가 시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주가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횡보의 흐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또 에너지를 또 응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일정 부분 18만 원에 대한 돌파가 들어가면 목표로 했던 가격에 도달해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수익은 확보는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2010년도의 장세를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이제 시장도 전반적으로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2010년도에 조정의 모멘텀이 모두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이 악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해 나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 SDI를 보유 중이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8만 원 선 돌파 가능성도 있겠다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한 23%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셨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JMI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흐름이 어땠는지 좀 살펴주실래요? 저도 역시 전문가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은 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이 저로서 역시도 그것이 한계가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주식시장을 대하는 투자자의 마인드는 역시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부터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이 JMI였습니다. JMI를 대박클럽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시장 탓을 좀 한다면 그 다음날 지수가 고점 대비 50포인트의 급락 장세가 들어가면서 JMI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손절가를 이탈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JMI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종목은 정말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던 제이마이의 주가의 위치가 그때 당시에 4,000원 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4,000원 이후에 지금의 주가는 3,5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0원도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3,500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터무니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종목군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제이마이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적인 협력 업체입니다. 그러나 제이마이보다는 JMI가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죠. 중국의 정문전자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정문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올해 삼성전자의 LCD와 관련한 부품에 대한 그 납품을 1조 6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 순이익이 대략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JMI의 순이익이 올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정문전자의 순이익이 대략 200억대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토탈 합쳐서 2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JMI의 시가총액은 1,2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JMI의 펀은 한 4.5배에서 5배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011년도가 되면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기존 자회사의 지분 평가액이 순이익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JMI의 경우 현재의 주가는 너무나도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JMI에 대한 마인드는 더 싸졌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였죠. 4,700원 그리고 5,600원의 목표 주가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군은 역시나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점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가 변하지 않거든요. 즉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저점은 고점을 잡는다. 이 저항값, 이 목표가가 변하려면 이 저점이 이탈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한 JMI 목표 주가는 5,600원이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하게 되면 4,465원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4,700원 선의 저항값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가는 저점이 고점을 잡아주는 영역, 바로 5,700원.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두산인프라코아라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자, 두산인프라코아 한번 보실래요? 저점이 7,310원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두산인프라코아 이 원리를 똑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원리가 다 활용이 됩니다.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 2008년도 10월 달 정도에 저점이 잡혔던 가격대가 7,310원이었습니다. 그 목표치가 저점이 고점을 잡아주는 23,000원이었죠. 23,000원이 정말 1년이 넘도록 안 오다가 최근에 23,000원을 정확하게 터치한 이후에 주가는 바로 급락세로 돌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조정의 흐름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JMI에 대한 역시 흐름도 저점을 잡아준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5,600원대, 5,600원대의 목표 주가를 잡아주어야만 기본적으로 이 시세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의 여건상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은 저평가 국면인 만큼 재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립선언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JMI가 손절가가 나왔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하셨지만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 주가를 5,600원 정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혹시 매도로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좀 전에 저희가 고수의 하이라이트 시간에서 금요일장을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예. 하지만 또 시장이 빠질 자리는 없다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단기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이번 주 금요일장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2010년의 큰 틀을 보면 기본적으로 2010년의 조정의 모멘텀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구 전략에 따른 금리 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환율의 상승, 그에 따른 달러 캐리들의 확산 이러한 것들이 2010년에 조정을 부여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었습니다. 그것이 올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유럽의 재정 위기에 따른 변수들로 작용을 하면서 상저하 고의 패턴으로 즉 2010년 1년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것은 상고 하저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조정의 모멘텀이 상반기에 진행이 되면서 상저 하고로 가는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악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자율적 반등이 들어온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의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호재가 존재하면 시장이 상승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호재 역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악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들어와야 할 시점이긴 합니다만 호재 역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올 한 해 좀 일단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좀 더디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은 박스권의 틀을 한 2, 3개월 정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어떤 상승의 흐름을 1757포인트와 같은 고점들을 돌파해 나가는 흐름들은 역시나 하반기에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중장기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2010년도를 내다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대박클럽 오픈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저가 재매수할 것이냐, 비중 확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국내 증시는 상저하고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2분기 때 저점을 찍고 3분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4분기에는 이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다. 비슷한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이 또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독립선원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향후에 독립선원님 다시 한번 보시고요. 갖고 계셨던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예, 일양약품이요. 일양약품을 갖고 계세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4,500원이고요. 예. 예, 45%. 24,500원에 45%를 일양약품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예, 24,500원 지금 많이 내려 있어서 예. 이거를 조금 물타기를 더해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이것만 보유하고 가야 되는 건지 언제쯤 상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겠죠.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양약품 역시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양약품의 저점은 얼마나 잡게 될지 또 매수하신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지 물타기를 해도 될 구간인지 이런 점들을 독립선원님과 함께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들어볼까요? 네, 일양약품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2007년도, 8년도에 그 신약이었었죠. 위궤양 치료제인 일라프라졸이라고 하는 그 이슈로 인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일양약품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드링크제로 유명했던 회사인데 업계에서는 한 20위권 이하로 좀 많이 좀 뒤처져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위궤양 치료제인 일라프라졸의 신약을 개발하면서부터 좀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좀 변모하고 있는 지금 과도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변화해 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또 일양약품만 좋을 수는 없겠죠. 전반적인 제약업계, 의약품업계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2009년도부터 리베이트에 대한 강화가 정부 정책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제약업종들이 영업 상황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10년도 들어서는 기존에는 이제 리베이트를 준 사람들에게만 처벌을 했었는데 이제는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 쌍벌제라고 하는 정부 정책도 활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외부적인 영업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것이 의약업종, 그 제약업종들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제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제약 업종에 대한, 의약품 업종에 대한 기초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바닥을 좀 찍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목균형표 상태에서는 다단계 하락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면서 보통 3단계 이후에서 나오는 저점이 상승을 하면 구름중 상단부까지 상승을 하지만 4번째로 한 번 더
더 인위적인 손절을 부여하면 그것은 급등 패턴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환율 차트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업종에 대한 마인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 저점은 확인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항약품에 있어서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것을 분봉으로 해석을 하면요. 지금 일항약품은 단기적으로 급등의 패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점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일항약품의 저점 19,700원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 활용하실 줄 아시죠? 저점은 고점을 잡는다. 너무 쉽죠? 그러면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급등의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는 26,500원 선까지는 굉장히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저점의 신뢰도를 부여했기 때문에 19,700원이라고 하는 저점의 신뢰도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19,7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주가는 26,000원대까지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매수하신 단가 24,500원. 자, 물타기를 할 것인가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의약업종이 2010년도에 주도업종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중을 이미 45%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비중을 더욱더 늘려가 나간다는 건 올바른 투자법은 아니죠. 따라서 일항약품의 경우에는 26,000원대, 일단 저점이 고점을 잡아주는 영역에 가면 주가는 조정과 하락의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26,500원대까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그 자리에 갔을 때 깔끔하게 수익을 확보해 주신 이후에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도업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종목을 좀 교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구간은 한숨 돌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매수한 단가보다는 목표치가 좀 높게 성정이 되어 있고 패턴이 급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분석을 자신 있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016-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LS가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84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78,40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요. 향후 진단을 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LS는 지주회사죠. LS산전이나 LS전선 이런 기업들의 지주회사인데 보통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할인 적용을 좀 받는 측면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LS가 지금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요. 자, 저점은 고점을 잡아주는 영역이 77,000원대. 현재 주가는 77,000원대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영역이 아래쪽은 B급이라는 얘기고요. 위쪽은 A급의 주가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무너지면 B급의 주가로 내려가는 것이고 현재에서 유지되면서 상승을 하면 A급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레벨 다운이 되느냐, 현재 레벨을 유지하느냐 관건입니다. 그래서 77,000원을 유지하면 보유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하시고요. 77,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B급의 주가로 내려간다, B급의 레벨로 내려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이 부분만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LS까지 오늘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독립선언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독립선언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네, 주가 고점 형성 시 일목균형표상 구름층 이것에서 고점은 저점을 찾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단부, 2번 전상부입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보기 2번은 전상부는 독립선언님의 실명이라는 거. 예, 정답 아실 수 있으시겠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날인데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모레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